신나는 알트코인들 파티에 비트코인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어제 9,400불대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미니 바트 심슨 패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9,20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9,100불대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9,200불대로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동안에 열심히 상승하고 있었던 분위기 좋았었던 알트코인들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엎어뜨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느샌가 62.7%까지 떨어졌는데요. 좀 더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간만에 더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쫙 돌아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말이 많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미 발행 논란에 휩싸였었던 코스모코인, 업비트에서 카카오톡 클립에서도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경찰들이 암호화폐 사기꾼들의 아지트를 급습, 그들이 사기쳐서 모았었던 자산들을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사기꾼들의 모습이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오히려 단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내주면은 더욱더 많은 양의 후오비 토큰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빌라도 그리고 고급 승용차들도 샀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강력한 죗값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칼다노를 활용한 사기꾼들이 또 성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넘어서 카리브 제도에서도 칼다노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거래소인데요. BTC 넥스트라는 곳이 칼다노 재단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하네요. 언제나 이 사기 프로젝트, 사기꾼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저도 언제나 이제 링크를 남겨놓고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인데,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개발사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하드포크를 또 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어냈는데 이름이 브레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측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내용 증명을 일단 발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306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일단 이더리움이 300불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분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림도 없죠. 이 306달러라는 수치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펌핑이 오지 않은 알트코인들 중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잠시 공유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브인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 이번에 밴드 프로토콜과 협업을 해가지고 디파이와 웹 3.0 어플리케이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었고, 그 다음은 Zcash입니다. Zcash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행사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11월 17일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7월 16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다가오는 8월 3일에는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차트상의 모습을 봤을 때 Zcash의 모습이 몇 년 전에 XRP 떡상 전 그 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있으면 크게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예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떡상을 보여줬었던 스텔라 같은 경우 아직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분석가의 의견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스텔라가 884 사토시를 지켜주면서 그 위에서 일봉을 마감하게 된다면은 1400, 1850, 2115 사토시까지 열려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일봉 마감을 880 사토시 아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스텔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살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안의 화제인 카이버 네트워크 스테이킹이 출시가 됐는데 하루 만에 1040만 개의 카이버 네트워크 토큰이 스테이킹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의 57%나 되는 양이 하루 만에 스테이킹 됐다라는 것인데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스테이킹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카이버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도의 거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타타의 자회사가
이번에 은행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솔루션, 이름은 퀀트 스마트 솔루션을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새롭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기회의 제공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인도 자금들 좀 몽땅 들어와가지고 불장 가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장 카레 맛 맛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반가운 소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향후 4년간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이 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21세기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2024년까지 전체적이고 건전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을 전략적 목표로 하면서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혁신을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책 결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없는 규제 부담을 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SEC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SEC에 의한 명확한 토큰 정의가 필수적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EC가 일단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면은 상품의 선물로서 심사에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SEC 의장도 바뀌었는데 이를 좀 또이또이하게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몇 년째 미루고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똑바로 이번에 만들 수가 있으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및 불장으로 다가가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SB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스 기업 심플렉스가 이번에 비트코인 SB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SB 같은 경우는 최근 영국 금융행동감시기구에서 가장 많이 들은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비트코인 SB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소식은 소식이니까 공정하게 전해야겠죠. 한편 크래그라이트 관련된 법정 소송 관련 소식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오늘 대박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블록파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자 비트코인을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플랫폼인데요.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 갤럭시 디지털 등이 투자를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식 상장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블록파이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사실 코인베이스 미국 증시 상장 준비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 전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CEO와 JP모건의 CEO가 1년이 넘게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뻥튀기를 한번 크게 시킬 것인지 정말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우려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테더를 소위 말하는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테더를 흔들어버리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뉴욕 최고 법원이 비트파이넥스가 뉴욕 검찰청장실을 대상으로 한 관할권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검찰청장실이 비트파이넥스로부터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손실 은폐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내놔라라고 한 것인데, 이제 비트파이넥스 측에서는 야, 니들은 뉴욕에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이것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관련된 서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이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에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빌미로 퍼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체인링크에 관련된 간접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티모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 이게 좀 오바다. 아저씨 너무 들떴어요. 자, 아무튼 그가 이야기하기를 최근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체인링크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떠올랐다. 지속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제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체인링크 최근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내에서는 이 전망이 약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체인링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 펀드 아르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능가하는 유망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과거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인데 최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은 알트코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텀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주기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많은 자금들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구라 형님, 노보구라치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보다는 금에 돈을 더 많이 넣어라. 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라 형님답게 돌아서자마자 또 바로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금 시장 규모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참 사람 헷갈리게 하죠. 그러면은 지금 금을 사야 되는 것인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것인가. 비트코인의 특징은 변동성인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금을 사라고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어쩌라고. 자, 한편 지난 6월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사용한 거래소는 OKX라고 하네요. 이 중국계 거래소죠. 비트코인 거래량도 OKX가 가장 많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는데요. 거래들의 평균 트레이더 거래량은 33개의 비트코인,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다 중국인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거래할 때마다 33개의 비트코인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와, 소름 돋네요. 실수해가지고 제 지갑 주소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가치는 12,8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 찰스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곧 12,8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전에 나왔었던 지표들이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저도 지금 그거 믿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다른 분석들은 다 제끼고 이거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요. 자, 탑 클래스 매크로 트레이더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불장이 곧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 매크로 트레이더의 이름은 라울 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곧 스몰 웨지 패턴을 깨고 상승하게 될 것인데 스몰 웨지 패턴을 깨게 되면 바로 큰 웨지 패턴도 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기 보시면 작은 삼각 수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상단이 큰 삼각 수렴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거를 깨게 되면 위에도 동시에 깨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비트코인의 불장을 오히려 이더리움이 이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이 이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큰 상승을 보임으로써 비트코인 상승도 견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길고 긴 횡보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4,000불대에서 횡보를 쭉 하다가 한꺼번에 치고 올라갔었던 그런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부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기운을 좀 내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이 추세선 위로 깨부시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샌가 금요일이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일주일의 마무리 잘 하시고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여러가지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래 내가 불금을 즐기기 전에 시청료를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및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소식들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